오늘 이제 확률 이어서요, 이제. 조건부 확률 합니다. 조건부 확률. 그런 게 진짜 연예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 한번 딱 띄워주면 일타다 그러면 막 그냥 잘하든 못하든 일단 듣고 싶어 하잖아. 예쁜 선생님이 누군데? 수학은 일단 주의 질서이고요. 역사는 이따지. 그렇지. 이다지? 그리고 영어에 제시카 쌤. 뭐? 제시카? 영어에 EBS 있어요. 제시카. 아이. 그리고 과학. 제시카 알아? 자, 과학은 누구? 과학은 아직 못 찾았어. 아, 여선생을 못 찾았다고? 아직. 과학은 다 남자 쌤. 통합은 장품이네. 자, 조건부 확률인데요. 우리가 남자 쌤. 우리가 앞에서 PA라고 할 때 얘를 수학적 확률의 표현으로 표본공간분의 A 사건의 개수였죠? 그지? 이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각 원소로 취하는 집합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P, B바 A인데 여기에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건 두 개라는 얘기는 S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사건이야. 그러니까 S 사건은 전체 사건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사건 안에 A하고 B 사건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이 표본 공간 안에 A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게 배반이 아닌 경우는 여기에 공통으로 일어난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S 사건이라는 표본 공간 안에 A하고 B 사건만 있다게 아니라 A하고 B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 이건 바라고 읽어요. 바. 예, 바. A분의 B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거를 사건인데 사건을 뭐 A분의 B 이렇게 하면 이게 애매하잖아.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제 B, B바 A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 지칭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혹은 조건하에 전제 혹은 뭐 조건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PA의 의미는요. PA의 의미는 당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 그냥 이게 표본 공간이야. 주사위 던져서 나타난 결과 자체가 표본 공간이지. 그 중에 A 사건에 해당되는 확률 구하라 이 얘기지만 얘는 전체 사건이 있어.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6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잖아.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사건은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B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얘는 2의 배수니까 2, 4, 6 얘는 3의 배수니까 3, 6이잖아. 그럼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건의 원소는 6이지. 그러면 이 부분은 2, 4가 되고 그치? 2하고 4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 3이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1 여기 이렇게 있고 5 이렇게 있겠죠. A, B 사건이 아닌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PB바 A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A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또는 조건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A는 그냥 분모가 표본 공간이지. 근데 이 P와 A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전제가 아니라 A 사건의 개수가 전제야. 그러면서 분자는 뭐냐?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1보다 클 수는 없어. 고로 분자는 분모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면 여기의 부분이 뭐냐? A 사건이면서 동시에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걸 우리는 조건방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기호가 나올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수익적인 의미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주사위 얘기로 하자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묻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 6가지죠. 그럼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짝수의 개수 3가지냐. 그러니까 6분의 3이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 중에서 조건이 어떻게 돼? 축소가 됐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에서 그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내용으로 분모가 축소가 됐잖아.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표본 공간의 축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PA 하면 이 중에서 A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PB와 A는 A 중에서 B도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예를 들었을 때 몇 분의 몇이지? 3분의 1인 거야.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해. 이해되겠니? 그런데 다시 PB와 A는 NA분의 여기 뒤에 있는 게 전제야. 뒤에 있는 거. 이거를 일어나는 어떤 결과의 시점으로 놓고 보면 A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줘. 근데 뭐 동시에 일어났어도 그건 상관이 없지만 A 교비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를 말이야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의 변화는 없지 이 값은. NS로 분모 분자를 나눌게. NS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PB와 A는 보세요. NS분의 NA가 뭐예요? 수학적 확률의 의미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러면 NS분의 NA 교비는 뭐야? AB의 곱사건이 나올 확률이지? 맞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계산법은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각 해당되는 A 사건의 가지수분의 AB의 곱사건의 가지수로 계산을 해도 되고 A가 일어날 확률분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로 계산해도 관계없어요. 뭐 그 선택은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분방하게 그냥 결정해서 해도 된다고. 상관없어. 조건방률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뭐 비율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거든. 네가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볼게. 뭐 부은고로 예를 들자. S고등학교가 있다. S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총 1000명이야. 학생 수가 총 1000명이야. 1000명인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칸이 보통 이제 분류하지 않으면 항상 4칸의 형식으로 문제를 내거든. 어떻게 내냐면 학교 1000명인데 거기에는 뭐 남학생도 있고요. 여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경을 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중에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1000명이라고 했어요. 전체가 몇 명?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면 즉 여기하고 여기 숫자의 합도 1000명, 여기하고 여기의 숫자의 합도 1000명일 거 아니야. 근데 남학생의 비율은 40%래. 몇 퍼센트? 40%래. 오케이? 그럼 40%다라고 하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야? 400명이지. 남학생은 40%. 여기지. 그치? 됐어? 그런데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 수가 10%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학생들 중에서 안경 낀 학생이 10%래. 여학생은 몇 명 있니? 600명 있죠? 근데 몇 퍼센트? 10%는 몇 명이니? 60명이지? 그럼 여기가 60명이다 이거야. 됐지?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여기 540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체크해 나갈 수 있지. 남학생 중에서 30%가 안경을 썼대요.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30%가 120명이죠. 여긴 그럼 몇 명이에요? 280명이죠. 맞아요? 여기는 몇 명이야, 그래서? 180. 여기는 몇 명? 820명이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문제 물어볼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물어볼게. S고등학교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남학생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S고등학교에서 한 명을 선택을 했어. 아니, 한 새끼를 딱 때렸어. 그게 남학생일 확률이 몇 %야? 아니, 확률이 얼마야? 1000분의 400이지. 간단하지? 이건 일반적인 확률이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묻는 거 그냥 이거. 이거를 뭐 A 사건이다라고 지칭하면 이게 PA 이거지. 그 전체 분의 그냥 남학생이라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이건 무슨 얘기야? X고등학교의 전교생 중에 여학생 중에서 안경 낄 확률은 얼마냐 물어. 뭔지 알겠니? 모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안경 낄 확률. 그럼 이거는 여학생이 전제잖아. 여학생이 전제지. 그래서 600분의. 근데 여학생 중에서 안경 낀 거지, 지금. 여학생 중에서 안경 낀 거지? 60. 됐어? 이게 조건 방률이라고. 아니면 여기 이게 여집합이죠, 여집합. 여집합이 뭐예요? 안경 안 꼈다 이거지. 그러면 S고등학교에 안경 안 낀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안경 안 낀 학생이 전체 학생으로 간주하는 거지. 그래서 820분의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 540명이다 이거고. 그 중에 여학생이니까. 이게 조건 방률이에요. 어렵나? 발음이 어렵니? 간단하지? 그러니까 조건 방률은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됐다? 줄었다 이거야. 전체가 경우가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가 기준이 되는 거지. 그 기준 중에서 또 다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그 확률을 알아봐라 이게야. 그래서 이래요. 뭐냐면 조건 확률에 대한 문제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일반적 확률의 문제다라는 거하고 조건 확률에 이건 조건 확률 문제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률 문제는 뭐뭐 할 때 해놓고 뭐뭐의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다 NS거든. 전체 경우. 이건 어떤 특정 사건이거든. 근데 조건 방률은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뭐 할 때가 아니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게 NS거든. 근데 주사위를 던지고 그친 게 아니라 문장이 계속 이어져. 짝수 중에서 뭐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고 할 때 그 중에서 뭐 소수인 경우의 소수인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전제가 됐는데 그 사건 내 중에서 또 축소가 되는 이 같은 문장의 형식이 더 추가가 된다고. 뭐뭐 하는데 뭐뭐인 중에서 뭐뭐일 확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 방률 문제구나라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표잖아요. 그죠? 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비율의 형식으로 문제를 내잖아? 비율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야. S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 1000명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1000명이라고 말 안 해요. 전체 학생 수를 언급 안 해요. 그냥 남학생은 그냥 전체 학생의 뭐 40%다. 그럼 당연히 여학생은 60%겠지. 뭐 그 사이에 뭐 남성 여성 사이에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잖아. 아는 게 전제야. 있기야. 있는 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표현으로 나올 때는 전체를 그냥 너희들 이미 아무런 숫자로 편하게 정해도 돼. 뭔지 알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전체를 1로 놓고 40%면 0.4 이렇게 숫자로 놔야지. 근데 소수 계산보다 그냥 아예 그냥 전체 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나는 1000명이든 100명이든 나는 걸로 그냥 기준을 해서 접근해도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만들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율에 대한 문제로 언급됐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322번은 그냥 단순한 연산이라서 이건 PA가 0.5야. PB는 0.4. 이게 0.1. 얘들아, 이건 뭐냐? 드모르간의 법칙. 여 있으면. 여기, 이게 뭐야? 이게 A, 합, B 한 다음에 여 하면 되지. 맞아? 이것과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거? 1에서 합 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란 얘기야, 결국? 얘는 얼마? 0.8이다 이 얘기야, 그지? 맞아? 얘가 0.2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PB바 A 이거 구하래. PB바 A는 계산법이 아까 한 대로 PA분의 뭐라고 그랬어? PA 곱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거는 연산으로 따져도 되고 확률의 총합은 1이잖아.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형식에서 이용해도 돼. 여기가 PA의 범위고, 자, 여기가 PB의 범위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0.8이야. 그럼 여기 0.2지. 그럼 여기 영역에 해당되는 숫자 합이 0.8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PA하고 PB 더하면 얼마야? 0.9지. 근데 합집합은 0.8이지. 얘는 그러면 필이 얼마야 돼? 0.1. 얘하고 얘 더하면 PA니까 얘가 0.4지. 여긴 얼마야 돼? 여긴 0.3이야 되지. 그럼 얘가 묻는 건 뭘 물어보는 거야? 이 중에서 여길 묻는 거지. 몇 분의 몇? 4분의 1, 즉 0.25다. 아니야, 5분의 1이지. 이 중에서 여기니까, 그지? 5분의 1. 그래서 0.2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327번 그냥 표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뭐라고 물었니?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그냥 뽑았다는 게 아니지, 그지? 학생을 한 명 뽑았다 그러면 그건 전체가 300명이야. 근데 뽑은 학생 한 명이 뭘 선택해? 1번을 선택했다는 게 전제잖아.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거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1번어를 선택한 학생이니까. 1번을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인데?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야. 그럼 뭐야? 135분의 60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1번어 선택한 학생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이거 물어본 거지. 표는 간단해요. 그죠? 표 있으면 간단히 문제가 풀리는데 표가 없어도 표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표를 만드세요. 특히 비율, 퍼센트로 나온 경우는. 그러면 편합니다. 오케이? 조건 방울 됐어?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A 합 B가 나올 확률, 이게 덧셈 정리라고 얘기했었지. 확률의 덧셈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포함 배제의 원리로 계산한다고 그랬지. 각 사건의 확률 계산한 다음에 겹치는 사건의 확률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게 덧셈 정리였어. 알았지? 자, 얘들아 여기 봐봐. PB와 A의 의미는 이렇게 PA분의 PA 곱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분수로 썼다는 얘기는 PA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덧셈 정리고 오늘은 곱셈 정리를 합니다. 곱셈 정리는 뭐에 대한 정리냐면 곱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정리야. 자, 예를 보면 얘가 0이 아니지, 분모가. 그럼 양변에 PA를 곱해도 되지. 그래서 PA를 곱하면 얘는 PA 곱하기 PB바 A로 계산되어져. 이게 곱셈 정리야. 무슨 정리? 곱셈 정리. 그러니까 이게 두 사건이 일어난 거야.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A하고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A이면서 B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순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시점은 사실 그걸 구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전혀 상관없어. A하고 B 사건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든 순차적으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든 전혀 상관없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때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다는 전제에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조건 확률을 곱한 것이 바로 곱셈 정리라고. 근데 얘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곱셈 정리의 내용에서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건으로 나눠지냐면요. 종속 사건과 두 번째 독립 사건으로 나눠지는데 종속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종속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순차적으로 어떤 사건 전개가 일어나는 순서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사실 쓸데없는 거거든. 우리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문장식 아니면 해설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듣니? A가 일어났어요. 사건 A가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사건 A가 일어날 때와 안 일어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때와 안 일어날 때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B 있죠. 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치면 A하고 B 두 사건은 종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A 사건이 일어나는데 A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다음에 일어나는 B 사건에 나타나는 확률에 대한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아. 상관없어. 그걸 독립사건이라고 해. 이건 말로 해설한 거야. 그러면 이 얘기야. 종속사건은 말이야. 종속사건은 PB와 A라고 하는 조건 확률 있지.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사건의 시점을 얘기하자면 A가 먼저 일어났다며. 그리고 B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얘가 B하고 이건 그냥 B 혼자 일어난 거잖아. 얘하고 이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게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독립사건을 얘기할 때는 PB와 A 있지? 얘가 앞에서 A가 일어났잖아, 사건. 그런데 그냥 B 혼자 일어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이 등식을 만족하면 A하고 B 두 사건은 종속사건이냐 독립사건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는 두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독립적인 혼자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 사건은 독립이냐 종속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는 종속사건이냐 독립사건이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 경우는 A하고 B하고는 독립사건이야. 독립사건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 술을 먹고 길거리 가다가 쫄라 오줌 내려가지고 전봇대에다 노상방뇨했다? 그랬더니 저 전라도 지방에서 홍수가 났어. 이건 독립사건이냐 종속사건이냐? 말도 안 되지 이거. 이건 독립이죠. 나비 효과라고? 선생님 해가지고 전봇대에서 흐른 물이 차곡차곡 쟁이 하수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고 한강에서 기아가 돼가지고 구름이 생성돼 그 구름이 전라도 지방에 엄청 몰려가지고 홍수가 질 수도 있잖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근데 우한에서 이 박쥐를 처먹은 중국 이것들이 한국으로 막 공항을 통해서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막 그냥 번성했어. 이거는 뭐야 이건? 이거는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 거의 부분과 우한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 박쥐를 먹고 이거 한 거하고의 종속이야 독립이야? 이해는 되지? 근데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 등식이 성립하냐 안 하냐 라는 걸로 따지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한 이 너저분한 이 스토리 있죠. 이 스토리는 전혀 너희들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뭐야 또 웃어. 더 수학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공이 있어요. 공이.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을 2개를 꺼냅니다. 공을 2개를 꺼냈는데 첫 번째 공을 꺼냈어요. 근데 2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2개의 확률 구하라 그래. 첫 번째 공을 꺼내요.
그러면 첫 번째 공을 꺼냈는데 흰 공의 확률이 몇 번에 몇입니까? 5분의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속이죠. 연속으로 또 공을 또 꺼내요. 그 다음에 또 흰 공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줘야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니? 그렇지. 선생님, 방금 꺼낸 공을 다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라는 물음을 해줘야지. 왜 너희들 혼자, 지랄 맞게 혼자 판단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봐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복원으로 하자. 복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비복원으로 하자. 그럼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은 변동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연속이니까 어쨌든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복원이야. 다시 공을 넣지. 다시 공을 넣고 흰 공 꺼낸다.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이지. 그 다음에 비복원 상태에서 공을 꺼낸다. 몇 분의 몇이야? 흰 공 꺼낼 확률 4분의 2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들아, 복원일 경우에는 독립이니 종속이니? 복원일 경우는 독립이잖아. 앞에 흰 공을 꺼냈든 검은 공을 꺼냈든 다음의 시행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다음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지.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은 앞에서 검은 공을 꺼내도 5분의 3이고 흰 공을 꺼내도 5분의 3이잖아. 허나 비복원일 경우에는 앞에서 흰 공 꺼낼 때하고 검은 공 꺼낼 때하고 다음 이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첫 번째에서 검은 공을 꺼냈으면 5분의 2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은 4분의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이거하고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런 두 사건의 관계를 종속사건, 이런 두 사건의 관계를 독립사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복원일 땐 독립, 비복원일 땐 종속이구나. 뭐 그렇게 마무리해도 되긴 해. 그런데 독립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야. P, B가 A여. 이건 뭐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에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풀지 마. 풀지 마, 너. 이 새끼 저거. 자, 얘가 P, B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독립이란 얘기야. 누구하고? A하고 B하고는 독립이란 얘기야. 앞에서 A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관계없이 B 혼자 일어날 확률하고 전혀 변동 없다, 이거지. 그냥 여기가 여면, 여기 그냥 여야. 여면 여야, 그냥. 근데 종속일 때 이게 등식이 다 성립하지 않은 거지. 됐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 등식의 성립 여부.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독립일 경우에 A, 교, B 있지. 얘가 뭐와 같다고 독립일 경우? PB.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등식이 성립하면 비로소 A하고 B는 독립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아까 선생님 노상방뇨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상관없단다.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요. 일단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죠. 그 다음에 2의 배수가 A 사건이라고 합시다. 2, 4, 6이에요. 그 다음에 B 사건은 6의 약수라고 합시다. 1, 2, 3, 6이죠. 그 다음에 C 사건은 소수라고 합시다. 2, 3, 5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사건 중에 종속과 독립을 구별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A하고 B하고 일단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는 거야. 뭘 곱해봐. 그게 아니라고. 얘는 A 교비를 알아봐. 이걸로 판단하기 애매모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A 교비를 알아봐. A 교비가 뭐가 있어? 2하고 6이 있지? 자, B 교 C를 확인해봐. 뭐 있어? 2하고 3 있지? 그 다음에 C교 A를 확인해봐. 뭐 있어? 2 하나 있지? 잘 봐, 그럼. 지금부터 PA 교비는 얼마냐 물으면 얘는 분모가 6이야. 분자가 얼마야? 2지. 그래, 안 그래? 이거의 원소의 개수분의 이거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맞아? 그러면 PA 알아봐. PA 얼마야? 2분의 1이지? PB 얼마야? 이게 얼마라고? 2분의 1. 이게 얼마라고? 6분의 4, 3분의 2지? 곱하면 얼마야? 이거 성립해, 안 해? 그럼 A하고 B는 독립이야. 됐어? 이걸로도 따져볼까? P 비교 C. 이거 얼마야? 3분의 1이지, 얘도. 3분의 1이지? 자, PB 얼마니? 이거 3분의 2지? PC 얼마니? 2분의 1이지? 이것도 곱하면 얘랑 같아, 안 같아? B하고 C도 독립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C교 A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지? PC 얼마야? 2분의 1. PA 얼마야? 2분의 1이지? 곱하면 등식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C하고 A는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았어? 아까 얘기한 거 다 기억해서 다 포맷시켜. 그러니까 종립인지 종속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확률 계산을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지? 332번에 그럼 봅시다.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두 번 모두 불량품일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 구하라 그랬지. 꺼낸 제품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건 종속이야. 그지? 근데 이게 사실은 종속, 독립 이런 거 확률 계산할 때 굳이 구별 없이 그냥 접근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꺼냅니다.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꺼낼 때 총 몇 개 있어요? 이 기호에 대한 형식은 의미 없어. 그냥 숫자만 매겨. 12분의 얼마야? 10. 자, 근데 다시 안 넣지. 연속이니까 곱하겠지. 그러면 전체 개수는 11개로 축소되지. 그러면서 또 불량품이 아니니까. 불량품 아닌 게 하나 줄었잖아. 얼마로? 됐어? 이거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서 22분의 얼마 나와요? 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곱셈 정리죠. 그죠? 됐니? 다음 336번에 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 거기 이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이 사건이 나올 확률이거든? 이 사건이 나올 확률인데 뭔가 전제가 있나 봐. 어떤 전제가 있냐면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와 안 일어날 때.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날 때의 부분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부분을 곱셈 정리해서 더한 것이 이 사건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형식 있지? 이 표현된 형식. 의미 없어. 그냥 우리는 확률 계산 들어가. 봐라.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7이야.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릴 때 확률은 0.5예요. 이길 확률이. 근데 내일 비가 내린 확률이 얼마래요? 0.1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1합니다. 그럼 내일 비가 안 내릴 확률은 0.8이겠지. 라고 할 때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구하래. 그럼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요거죠, 요거. 이게 B야, 이게 B. 내일 B. 내일 B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이기고 지고의 확률이 달라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종속이잖아. 종속의 의미 없이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확률 계산할 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즉 케이스 분류해라 이거야. 그러면 내일 비가 내려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 얼마래요? 그리고 경기를 하죠. 경기하는데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 얼마예요? 0.7입니다. 또 넣으니까 더하죠. 배반이니까. 내일 비가 안 내려요. 얼마야? 0.8. 그리고 이겨야 돼요. 비가 안 내릴 때. 얼마야? 이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 얼마야? 이거 0.14니?
이거 0.0 이거 뭐야 이거 0.4니 이거? 맞지? 그래서 0.54가 되더라 이거지. 100분의 54로 해도 되고. 이해되지? 340번. 자, 퍼센트로 나왔지? 비율이지? 어떻게 하자고? 표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수월해.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 말 안 들으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냐? 기본적으로 4개로 분류가 되거든? 4가지의 형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니네. 안경을 쓴 거하고 안경을 안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재검사를 받는 거하고 재검사를 안 받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네. 그지? 맞아? 맞지? 자, 근데 학급에 전체 학생이 몇 명이라는 말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숫자를 좀 하나는 퍼센트로 나오고 하나는 분수로 나오고 지랄 같네. 어떻게 할까 그럼? 전체를 1000으로 놓고 100으로 나? 철이 낫잖아. 24개면. 숫자가 1000으로 하는 게 편해? 그럼 1000으로 해놓고 안경을 몇 명 있어? 600명 쓴 거지? 그럼 안 쓴 사람은 400명이겠지? 그런데 안경 쓴 학생의 몇 분의 몇? 24분의 1이지? 재검사 요청 받았지? 그럼 여기다 24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에이씨. 이렇게 되겠지? 몇 명이야? 땡큐. 이게 25명이야? 25명. 그럼 이제 다 됐어. 이거 몇 명이야, 그럼? 575명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분의 몇이야? 40명이에요? 그럼 얘는 360명이죠? 됐지?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가 전제지. 맞아? 재검사 요청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65명이야. 그 중에서 안경 썼어. 조건 방열 맞아? 그러니까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요거 65분의 얼마다? 25명이다. 13분의 얼마죠? 5로 약분해서 5. 조건 방열인 거 알겠니? 345번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이 A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이 B고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온 사건을 C라고 할 때 서로 독립인 거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PA가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 두 번 던지지? 그럼 두 번 던지니까 얘들아 앞면이 H야. 그 다음에 뒷면은 T야.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럼 A는 뭔데? A는 A의 원소는 뭐야? A 사건에 해당돼. 첫 번째 앞면이지. 그러면 H하고 또 뭐 있어? HT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 B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앞면 나오니까 뭐 HH하고 그 다음에 TH 이렇게 있겠죠. C는 뭡니까?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HT하고 TH 이렇게 있어요. 계산 되겠니? 그러면 A 교비 볼래? A 교비 HH 원소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B교시. B교시도 원소 하나니? TH. 자, C교 A. C교 A도 하나죠, 원소. 뭐야, 이거 다 하나야? 이렇게 돼? 그러면 얘 PA 교비 4분의 1이지. 2분의 1, 뭐야, 이거 독립이네? 다 독립이네, 그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처리돼? 잠깐 쉬었다 할게. 348번에
자, 기억번. A하고 B가 뭐래? 독립이래지.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바 B 하고 PA 바 B의 여하고 같냐 물었어.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는 그냥 뭐야? PA야. 얘도 그냥 뭐지? PA예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전제,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아니라든 A 혼자 일어나는 거하고 확률의 변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A하고 B가 독립이면 A의 여하고 B의 여하고도 독립이야. A, B 자체가 독립이면 그냥 여도 독립이라, 여사건도 독립이라고. 종속이 아니라. 니은 A하고 B가 독립이다. 아니 디귿.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바 B의 여는 1 마이너스 PA 여 바 B하고 같냐 물었거든.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는 다시 얘가 뭐라고요? 그냥 PA죠. 얘는 뭐예요? PA 여입니다. 맞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기억해도 얘들아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은 말이야 무슨 관계냐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관계야. 전혀 상관없는 관계야. 뭐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다, 독립 사건 이렇게 연결 지은 건 다 거짓이야. 왜 그러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이 곱사건이 뭐야? 공사건이 되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 두 사건이 배반 사건. 알았어? 그런데 독립이라고 하는 건 A, PA 교 B가 뭐와 같다? PA 곱하기 PB하고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A하고 B가 배반이면 이거는 확률이 0이에요. PA하고 PB가 0이 아니면 0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반하고 독립을 연결하는 그 자체는 의미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 다음에 자, PB 구하라고 했어. 이거는 방정식 문제야. 방정식 문제.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그랬지. 독립이면 이거에 얘는 곱셈 정리로 바꾸라고. PA 곱하기 뭐와 같다? PB와 같다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그럼 뭐 구하래 지금? 이거 구하래지 이거. 얘를 그냥 X라고 둬. 그러면 PA가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얘는 5분의 4X가 5분의 4 마이너스 X와 같을 때 X의 값 구하란 얘기야. 그럼 X의 1차 방정식이지? 넘어가면 5분의 9X가 5분의 4일 때 X의 값 얼마다? 9분의 4다.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 관계식을 무조건 적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민이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얼마냐? 야, 이건 희민이하고 현무하고는 뭐 완주하고의 자시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나? 맞니? 마라토너 옆에서 그 사람이 완주할 동안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 맞니? 그런 관계 아니야. 전혀 상관없다고. 이거 서로 자체가 독립이잖아. 그지? 완주하고, 희민이하고 현무가 누가 완주하든 저 관계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현무가 완주할 확률 구하라 그런 거지? 근데 현무하고 희민이하고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 이 말이 뭐야?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는 얘기는? 둘 다 완주 못하는 거를 빼면 되죠. 둘 다 완주를 못하는, 확률을 빼면 되죠. 빼면은, 그게 4분의 3이니까. 이게 뭔 얘기냐고. 그게 4분의 3 됐잖아. 그럼 뭔데?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뭐야, 그럼? 4분의 1. 둘 다
4분의 1은 뭘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완주를 못하는 거지 이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 얘기한 거지 이거. 현무가 완주하는. 아 이게 현무 이게 희민이야. 그러니까 A를 뭐야 하는지 알겠지? 얘는 그럼 뭐냐 이거? 무슨 법칙? 드 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이것과 같은 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적어도라는 말은 A, B의 합사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 말이야. A 또는 B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 얘기야, 그지? 그러면 누구를 얘를 희민이라고 할게. 얘를 희민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현무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덧셈 정리.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뭐 하죠? 곱사건의 확률이죠. 근데 곱사건인데 A하고 B는 무슨 관계니까? 독립이잖아.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로 덧셈 정리에 적용해라 이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3이야. PA가 얼마야? 아, PB가 희민이라고 했으니까 PA 구하는 거지, 지금. 얘는 얼마라고 그랬어? 4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4분의 1 PA지. 그러니까 PA를 X라고 두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이지? X라고 쓸 거. 이거 넘기면 이거 4분의 2지. 그래서 PA는 얼마? 다음에 360번 서비스. 이 문제는 좀 잘못 냈어. 왜 잘못 냈냐면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본에 이길 확률을 그러면 100%야? 아니 또 너무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한일전 전적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어린애들로 하면 지지. 아니 그게 이기지. 어린애들로 하면 이기지. 그렇지. 근데 전체로 보면 자 볼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일본이랑 여기 두 개야. 이거 총 경기수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니? 총 경기수는 팀수에서 이 토너먼트라는 거지 이게. 팀수에서 하나 뺀 거야. 팀수가 7팀이잖아. 그럼 경기수는 6경기야. 하나 빼면 돼. 여기 이제 부전승이라는 게 있죠? 경기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 알겠죠? 근데 대한민국을 어디다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부전승에 붙여놨죠? 너무 의도적이야, 그지? 너무 의도적이야.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뭐 하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근데 이 경우는 뭐랄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로 따지는 게 아니야. 확률로 직접 계산 들어가.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경기하는 거거든? 그럼 대한민국과 일본하고 경기하는 경우 케이스를 나눠봐. 첫 번째 케이스. 이게 결승이죠. 밑에가 준결승이죠. 그러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여기에서는 안 만나잖아, 여기서. 뭐랄까, 이거, 준중 결승전에서는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제일 빨리 만나, 어디서 만나? 준결승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준결승에서. 또는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준결승에서 만나는 확률을 알아보자 이거야. 준결승에서 만나려면 부전승으로 대한민국이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 그럼 일본은 여기에 배정돼야 되지. 그런데 얘는 순서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이 여기 있든 관계없지 않아? 그러면 나머지 6팀 있지. 나머지 6나라 중에 2군데 일본이 들어가면 되지. 그럼 일본이 여기에 배정될 확률은 3분의 1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은 올라갑니까? 그냥 못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지 올라갑니까? 여기 일본이 있으면 여기에 일본하고 경기 치르는 이 나라에 이겨야 되잖아.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겨야지. 이길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준결승에서 대한민국과 영광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결승이야. 결승에서 만나려면 일본은 배정이 여기에 돼야 되지. 여기든 상관없잖아. 맞아? 그러면 6나라 중에서 몇 나라에 포함되는? 6나라 중에 4나라에 포함되는 3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여기에 배정됐다. 그러면 이겨야 올라가잖아. 이겨야 올라가. 그래서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기면 준결승 올라가는 거야, 일본은. 그럼 여기에서 누가 붙든 간에 일본이랑 또 만난 팀에 일본이 이겨야지 결승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몇 분의 몇이야? 또 2분의 1이더라 이거지. 얘하고 얘는 둘이 배반 사건 맞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줘? 두 개를 어떻게 해? 더해야죠. 뭔 소리야 또. 이거 6분의 1이고 6분의 1. 잠깐. 여기에 곱하기 하나 더 할 게 있어. 대한민국 여기 같이. 대한민국도 결승에 올라가니까 대한민국도 이겨야 돼. 그래서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는 12분의 1, 6분의 1, 12분의 3.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자, 자, 마지막에 독립시행의 확률 또는 독립시행의 정리인데, 자, 독립시행의 확률,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할 때, 얘를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PQ의 합은 1입니다. P는 확률이에요. 그럼 Q는 안 나오는 확률이고, 자, 이게 독립시행의 정리거든? 이게 독립시행의 정리야.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법이야. P가 확률이야. 그럼 Q는 P의 여사건의 확률이지?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여기에서 쓰인 N 있지, N. N번의 시행에서. 근데 이 N번을 시행하면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나온 결과가 사건이거든? 근데 나오는 사건들이 서로 독립사건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계속 던져요. 뭐 10번을 던집니다. 근데 10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 1의 눈이 나왔다, 두 번째 2의 눈이 나왔다, 세 번째 뭐 3의 눈이 나왔다. 이건 서로 간에 확률에 영향 안 끼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N번의 독립사건이 나오게 하는 시행. 그래서 독립시행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시행을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독립이야. 그러니까 N번을 시행을 했다고. N번을. 그 다음에 N번의 시행에서 기본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을 묻는 거잖아. 근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을 알려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할 때, 이 사건 있지, 사건 A. 이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이 바로 이 식이에요. 자, 뭐가 등장해요? 시행 횟수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무슨 횟수? 시행 횟수가 언급이 돼야 돼. 여기서 시행 횟수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10번 던졌다, 동전을 10번 던졌다라는 것만이 시행 횟수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환자 100명을 치료한다. 이것도 시행 횟수야.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타석에 10번 섰다. 이것도 시행이야.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10번을 한다. 이것도 시행이야. 자,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거야. 그 사건. 근데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여러분들이 찾든 아니면 주어지든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이 확률 자체 P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어진 특정 사건의 횟수가 정해진 확률을 물어보는 내용.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4번을 던져요. 몇 번? 4번을 던진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런데 주사위를 4번을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뭐? 왜? 뭐야, 이씨.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구하래. 그럼 얘들아, 또 나 인신공격하는 거야, 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오늘 영어학원을 쓰대요. 뭐를 배웠는데? 문법. 나도 여자, 그래머 여자 좋아해. 문법이라며. 그래머가 여자예요? 글래머. 농담이야. 자. 자.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들이면 실패한 들이.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런데 얘들아,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알아, 몰라? 모르죠. 6분의 1이잖아. 몇 분의 몇? 자, 들어봐. 주사위를 4번을 던져요. 1의 눈이 A 사건이 1의 눈이 나온 사건이에요.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구하라, 이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케이스 분류하라고 했지. 배반 사건으로 분류하라고 했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면 첫 번째 1의 눈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의 눈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1의 눈이 안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 네 번째 안 나왔어. 세 번째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고. 네 번째 케이스. 1, 2, 3에서 안 나오고, 네 번째에서 나온다. 네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지지. 그러면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 자체 얼마야? 그럼 얘는 두 번째에서 안 나올 확률. 얘는 앞에서 1의 눈이 나왔든 안 나왔든 그 다음에서 등장하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에 영향 끼쳐 안 끼쳐? 무슨 사건들이야? 다 독립사건들이지? 그럼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이 수를 다 어떻게 해줘?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6분의 1은 몇 번이야? 한 번이지? 6분의 5는 대신에 몇 번이야? 세 번이 곱해지지? 자, 얘도 순서는 바뀌지만 확률은 어때요? 다 똑같겠죠? 다 똑같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사건들입니까? 배반 사건들이니까 이 네 개의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죠. 더해줘야 되죠. 더하게 되면 이 값은 결국 4 곱하기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4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 이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가지야. 5라는 기호와 x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맞아? 그럼 4팩 나누기 3팩 하면 되지.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1팩이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몇 번? 4번 중에서 이 x라고, 5라고 하는 놈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똑같고 6분의 1, 1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 하게 되면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시행 횟수잖아. 이 1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잖아. 6분의 1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리고 나오는 횟수 6분의 5는 1의 눈이 안 나오는 확률이잖아. 안 나오는 횟수.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뭐 찾아? 이거 시행횟수 언급됐네? 독립시행의 확률이겠네? 시행횟수 찾고 나오는 횟수 찾고 나오는 사건의 확률 찾아서 대입하면 끝. 휴, 됐어? 이거 이해돼? 자, 361번에 근데 마지막에 멘트 남길게. 361번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입니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지는데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에요. 한 번 이상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잖아요. 배반 사건이 3개나 되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1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게 낫겠죠. 그럼 한 번도 성공하지 않는다. 몇 번 중에서 3번을 시행하잖아. 한 번도 성공을 못해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는 5분의 4가 0제곱이란 얘기죠. 대신에 5분의 1이 얼마예요? 세제곱이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25분의 124야. 아, 이거 125분의 1이잖아. 이 복잡한 수가 아니야. 125분의 1이야. 됐어? 됐니? 364번. 근데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알려줬지. 근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구해야 돼.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의 내용을 적용해야 돼. 364번에 보면 문제가 길어요. 예,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장 구조의 형식을 잘 파악해야 되죠. 예, 그래서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윗글 읽다가 아랫글 읽으면 윗글의 내용 까먹잖아. 그래서 윗글 내용 보다 보면 또 뒤에 내용 까먹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찬찬히 한 줄 한 줄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건 체크해놔. A 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 대학교 학생 5명이 몇 명이? 5명이 이게 시행 횟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독립사건이잖아.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런데 5명 중에서 몇 명만?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이게 독립시행인 건 알겠니? 그러면은 5명 중에 몇 명? 3명. 그럼 여기 뭔가 세제곱, 여기 뭔가 제곱, 여기 뭔가 찾아야 되잖아. 이 확률이 뭐야? 거기 1차 시험 확률 4분의 1, 3분의 1. 이거야? 모르잖아. 알아? 모르지? 그러면 이게 여기 뭐가 오는 거야? 3명이 통과할 확률이잖아. 3명이 통과하는 거야. 맞지? 근데 통과하는 방법은 1차에서 통과해도 되고 1차가 안 되면 몇 차에서? 2차에서 통과하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지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P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된 얘. 그러면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통과하는 경우. 1차 시험에서 통과할 확률은 얼마예요, 그냥? 4분의 1이죠, 4분의 1. 맞아? 그럼 두 번째,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 2차 시험에 통과한다는 얘기는 1차 시험에 떨어진 거죠. 떨어질 확률이 몇인데? 1차에서 떨어질 확률 4분의 3이지. 그리고 연속으로 2차 보는 거지. 그런데 2차에서 붙을 확률이 3분의 1. 그럼 얼마예요? 4분의 1인가요? 됐어? 얘하고 무슨 관계야? 배반이지. 배반이지. 그럼 이 두 개 확률을 어떻게 줘야 돼? 더하면 얼마인데? 그럼 여기가 뭐가 와? 맞아? 됐니? 그러면 얘들아 이게 확률이 여기에서 이거 잠깐 주목해봐. 이거 얘가 지금 이게 P가 나올 확률이잖아. 근데 이게 PQ가 같으면 어떻게 돼? PQ가 같으면 이거 2분의 1이지. 그럼 이게 2분의 1이면 미시 같으니까 지수끼리 그냥 더해버려도 되지.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면 저 독립시행의 확률은 NCR에 그냥 P의 N제곱 하면 돼, 그냥. 아니,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이런 경우처럼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5제곱 그냥 해도 된다고. 근데 얘는 10이지, 5C3은. 그럼 10 곱하기 뭐야? 32분의 1이죠. 16분의 5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을 구해야 될 때도 있다 이거야. 알았지? 자, 365번에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잘 들어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두 팀이 경기를 7경기를 한대.
근데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야. 근데 실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길 확률이나 질 확률이나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A팀, B팀 맞붙게 됐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물어봤지. 경기를 7번을 하는데 반드시 7번 하는 게 아니라 7번 중에서 몇 번 먼저 이기면? 그러니까 얘는 7전 4승제지. 7전 4승제 알았지? 그럼 반드시 7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4연승을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코리안 시리즈 생각하면 돼. 관심 없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인데 경기가 그러니까 우승팀이 어디서 확정돼? 여기서 확정되게 하래. 그러면 6경기 중에서 몇 번 이기면? 4번 이기면 6시 4 2분의 1의 몇 제곱? 6제곱 하면 끝날 것 같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실수하면 안 돼요. 왜 실수하면 안 되냐? 알아? 여기에서 이 6시 4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 6시 4라고 하는 의미. 6시 4라고 하는 건 이 6경기 중에 4번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6경기 중에 4번 이긴다는 얘기는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과 똑같거든? 동그라미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동그라미가 만약에 1회, 2회, 3회, 4회 해버리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려. 우승팀 나오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배제해야 되잖아. 이런 건 배제해야 되지.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 6회에서 끝나야 된다 그러면 5회까지의 일단 승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5회까지 몇 번 이겨놔야 되죠? 3번 이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5경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겨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별도입니다. 6회는 별도예요. 6회에서 이기면 되죠.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A팀이 우승한다, B팀이 우승한단 말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 얘기는 A팀이 우승할 수도 있고 B팀이 우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이 2개가 더해지니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곱하기 2 해줘야지. 만약에 A팀이 우승할 확률이다 그러면 2를 곱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 팀이 우승한다는 경우에 대해서는. 됐어? 이것도 답이 그럼 똑같네. 아까 얘랑. 16분의 5. 오케이? 된 거야? 자, 가 풀면 가.